자,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기업은 어플라이트입니다. 자, 어플라이트의 홍남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프라이트 대표 홍남호입니다. 마지막 이제 발표라고 하는데 이제 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이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프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차세대 태스크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이제 어시스턴트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뭐냐?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슬랙에서도 노션에서도 이메일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해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이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슬랙, 노션, 지메일 그리고 혹은 그 외에 있는 다른 투두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주고 이 한 곳으로 모아져 있는 정보를 캘린더의 빈 공간에 넣음으로써 사용자가 언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다 쉽게 계획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지메일 그리고 노션, 그다음에 리니어, 슬랙 등 연동할 수 있는 사무실에 쓰는 여러 가지 툴들이 다 연동돼 있어서 나의 할 일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션 같은 태스크도 저희 쪽에서 바로 실행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돼 있고 특정해야 되는 태스크를 오른쪽에 있는 캘린더에서 보면서 난 이 태스크를 이때까지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연동되어 있는 구글 캘린더에서도 해당 태스크를 해당 시간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태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좀 영역을 좁히고 나면은 7리뷰를 해서 정말 일반적인 캘린더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태스크 관리와 일정 관리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의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이고요. 저 보다 자세한 이제 얘기들을 이제 여정이라든지 디테일한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등등의 얘기들을 저희 박은우 파트너와 함께 Q&A를 하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무대 위로 매숍 벤처스의 박은우 파트너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품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하고 약 1년 정도 걸쳐서 이 제품의 형상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좀 실패나 이런 것들은 좀 없으셨나요? 사실 매일매일이 실패고요. 지금 또 계속 실패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 여정의 실패들을 좀 공유를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작년에 법인 설립을 5월에 했는데 2달 만에 처음 만들었던 MVP 형태는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모여 있는 태스크들을 한 곳에 모아주고 오른쪽에는 이제 캘린더를 정말 이제 리스트 형태로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이었었는데 요거를 런칭하고 이제 유저분들을 이제 막 인터뷰하면서 써달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유저들이 다 이제 쓰지 않더라고요. 이거 왜 안 쓰는 거야? 라고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열심히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더니 나는 캘린더에서 일정이 보여야 되는데 일정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캘린더가 필요하고 내가 원래 계획을 하는 행위는 캘린더에서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내가 이때 이 일을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음을 할 수 있었던 게 결국 캘린더를 구축을 하고 수없이 들어와 있는 태스크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캘린더 영역으로 옮겨가지고 내 할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지 이게 원래 유저가 하던 행위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만들고 나니까 이제 지표들이 좀 우상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럼 우린 뭘 만들어야 되지? 고민을 좀 했었더니 유저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라벨링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필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복 태스크는 없나요? 모바일은요? 위젯은요? 사실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한테 있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리소스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잘 본 적이 없는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이게 자본주의 로드맵이라는 걸 좀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한테 돈을 얼마를 낼지를 물어보고 얼마를 낼지를 갖다가 한 것을 투표권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5만 원을 내게 한 사람은 5만 원을 3만 원을 내게 했던 사람은 3만 원을 해서 원하는 기능에 원하는 만큼을 투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사람들 돈이 몰리는 기능들이 있었었고 그 기능들을 먼저 만들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이때도 반응은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이라는 것들이 보게 되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가서는 이제 A, B, C, D 이런 순서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들의 기능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자본주의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A, D, E, C 순으로 만들게 되고 나중에 C를 만든 다음에 B를 만들려고 하니까 C를 다 리팩토링 해야 되고 결국 제품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에 시달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늦게 깨달게 된 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은 사실 블루오션 전략들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들을 비즈니스가 존재하는지 린하게 검증해보는 것들이 하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태스크 관리 툴 혹은 캘린더 영역의 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백 개의 경쟁사들이 나와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왼쪽에 있는 인트로덕션 스테이지가 아니라 메이처리티 스테이지에 존재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고객들은 나는 린 제품을 쓰지 않아 입구 컷이야 훨씬 더 높은 기능과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가지고 와야지 최소한의 검증해 줄 수 있어 라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항상 매번 겪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린하게 하루 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제품이 영시장 아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긴 호흡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은 파괴적 혁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선도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선도 기업이 핵심 기능을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제 설명했었는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계에서 레드오션에 진입하는 방법에서 이 방법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경쟁사에 있는 많은 것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서 또 이제 싸게 좋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1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본주의적 로드맵이 참 인상적인데요. 또 올해 7월에는 또 자본주의의 그 끝판왕인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헌트를 통해서 런칭을 하셨고 실제 그날 4위까지 진출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배움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또 프로덕트 헌트를 통해서 미국 진출하려고 하시는 그런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배운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것만으로도 1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긴 한데요. 그 먼저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헌트 런칭을 하고 이제 4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로덕트 헌트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다가 후루룩 들어왔다 후루룩 빠져나가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긴 하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런칭을 한 이후 이제 국내에서만 할 때 트래픽에 비해서 훨씬 올라가게 됐었고 MAU, DAU, WAU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많은 득을 볼 수 있었고 프로덕트 헌트가 사실 이게 그것만으로 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게 특정 등수 안에 들고 나면은 2차 컨텐츠 같은 것들이 발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컨텐츠를 발행해 본 적 없는 러시아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리뷰해 줘가지고 이런 생산성 제품이 나왔네라는 것들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러시아에서 이제 수백 명의 유저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도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툴파인더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리뷰를 또 저희 30분짜리 해주고 나서 갑자기 그걸 보고 또 수천 명이 또 들어와주고 한국 기업인데도 역으로 또 그 다음에 서프에서 이제 한국 제품이 프로덕트 헌트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갔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국내 유저들도 또 이제 몇 명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헌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아니라 시작점인 거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좀 이어지는 트래픽들을 잘 땡겨올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는 약간 좀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프로덕트 헌트가 옛날처럼 되게 약간 정말 정석으로 이제 돌아가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도 느꼈던 게 런칭하기 며칠 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나 팔로워가 몇백 명 있고 이 인플루언서인데 너희 거 투표를 이제 몇백 표를 몰아줄게 돈을 내면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어비징을 조장하는 그 연락들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안 하긴 했는데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끔씩 그런 것들에 유혹에 휘둘리는 곳들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그 부분 또 역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국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자본주의가 침투를 했군요. 근데 사실 뭐 런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제 선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는지 혹은 찾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스타트업의 정말 꽃이자 가장 무거운 질문이자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PMF. 비포 PMF와 애프터 PMF가 달라지는데 PMF라는 것에서 P에서 이제 결국 P보다는 거기 이제 M 마켓이라고 했는데 거기서의 M은 사실 이제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파일 우리 제품이 없으면은 진짜 죽고 못 살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PMF에 도달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을 하면은 저희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가 정말 솔직한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왜 못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PMF를 찾아가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저희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왜 나이브했냐?
생산성 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산성 도구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두 서비스 좋아하고 캘린더 서비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 나온 이제 생산성 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로 써보는 경향이 있다. 그럼 우리 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자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헌트를 런칭하고 아까 램프업된 숫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우상향하진 않고 그 램프업된 숫자 이후로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정도가 플랫하게 오게 됐었어요. 왜 플랫하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 한 줄로 표적했을 때 우리 제품을 정말 죽고 못 살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꼭 필요해? 에 대한 답이 스스로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제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저희 제품을 미친 듯이 사용하는 유저분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일주일에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6일, 7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삶의 패턴을 살고 있는가를 봤었을 때 스타트업 시리즈 B 예하에서 일하고 있는 시리즈 스타트업 C레벨 분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PM, PO 분들이 좀 이런 분들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 패턴은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태스크가 5개이면은 7개, 12개가 들어오는 삶이 살고 있어가지고 완료를 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일들은 늘어나기만 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내가 원래 하기로 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잠깐 이거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순서에 새치기에서 들어온 태스크가 무수히 발생하는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루를 계획하고 캘린더를 보면서 태스크를 빈 곳에 넣으라고 하는 태스크를 제품을 만들어 왔더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오프라이트를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메일을 모아주고 슬랙을 모아주고 노션을 한 군데를 모아줘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준 부분이었지만 그들이 실사용하는 데서 계획하는 데 도움되는 전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저희 한 유저분의 이제 한 예시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투데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yesterday와 일주일 전의 태스크, 2주일 전의 태스크, 그다음 3주 전의 태스크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질비하게 나열이 돼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위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렬을 드래그로 바꾸면서 하나씩 바꾸면서 정렬만 바꾸면서 하고 있었고 캘린더에 계획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 어차피 계획은 무너지게 되고 캘린더에 계획을 해봤자 그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바쁜 인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제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외 레퍼런스를 좀 많이 사게 된 결과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계획이라는 게 유지되는 걸 전제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무너진, 즉 계획한 시간에 완료를 못하면은 알아서 미래 시점에 자동으로 계획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새로 끼어든 태스크가 있게 되면은 그 끼어든 태스크를 전제로 해서 새치기가 발생하고 새치기한 미래의 것들을 또 밀리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본 UX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정신이 없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자가 예를 들어 다음 주 수요일이다. 근데 이걸 하는데 대충 걸리는 시간이 6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6시간의 작업 시간을 어떻게든 캘린더에서 확보를 해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일정 맥락에서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나아가야지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종이로 만든 난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할 거고 12시부터 2시까지 뭐 할 거라는 종이로 만들어진 플래너를 디지털로 구현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고 있었던 형태다라고 저희 형태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정으로 만들어야 됐던 것들은 사용자의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의 정보 그리고 블로킹 그리고 좌회전을 해야 됐을 때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을 했다면은 새로운 길에서 길을 안내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품의 앞의 방향에서는 투데이는 없어지게 되고 해야 하는 시간, 중요도 같은 것만 입력을 하게 되면 알아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게 될지 계획을 하게 되고 캘린더의 빈 공간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계획이 잡혀 있는 이런 AI 플래닝 툴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방에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 서비스 중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메일도 들어오고 노션도 들어오고 슬랙 메시지도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본문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거를 꼭 해주세요. 대략의 소요 시간은 설문조사 시간은 10분입니다. 아니면은 대표님 이거 오늘까지는 꼭 봐주세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어상에서 얼마나 시급한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물려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오토 플래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2단계의 오토 플래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저도 오프라이트 유저지만 이 오프라이트를 쓸 시간이 없는 게 저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캘린더를 정리를 자동으로 해주고 이런 게 들어가야지 좀 더 유의미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러면 드는 생각은 이런 생산성으로 툴로서 그러니까 업무를 관리해주고 이제 시간을 정리해주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약간 시장 크기라거나 확장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드는 생각은
넓은 시장에 두루뭉실을 한 제품으로 베팅을 휘두르는 것보다 진짜 좁은 시장에 정말 뾰족한 바늘로 거기에 구멍을 찔러버리는 것들이 글로벌에서도 워킹아웃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AI 플래닝 도구가 정말 플래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문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말 바쁜 사람들한테 정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계획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답이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힌트를 얻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토스를 다니셨던 분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고 이게 소문으로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토스에는 이제 do everything이라는 사일로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해주시는 분들이냐면 토스에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일하는 시간들을 더 1분 1초라도 더 늘려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모임 식사 장소를 예약해 주세요, 해외 식당 리스트업을 해주세요, 환전을 대신해 주세요, 추석에 준비해서 황금을 찾아주기를 해주세요, 택배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부탁해 놓으면은 그거를 다 대행해주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서의 영역의 업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프라이트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는 저희를 쓰고 있는 사람이 1분 1초가 아까운 정말 C레벨들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분명히 이런 잡무를 남한테 부탁하고 이걸 돈으로 낼 의향하고 시간을 살 의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탁을 하는 것도 일이고 시간이고 번잡한데 만약에 그들이 원래 사용하고 있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툴에서 CES 출장할 시 사용할 만한 적당한 숙소를 예약해줘, 집에 나 우유가 떨어졌는데 우유 주문해줘, 이런 것들을 태스크로 만들고 버튼 하나 딸깍 눌러서 오프라이트를 통해서 시키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 연동되어 있는 사람이 백오피스에서 이것들을 다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시간제로 본인을 위해 일하는 비서를 고용하는 형태의 경험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나아가서 미래에는 여기서 반복되는 업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계로 80%의 쉬운 태스크는 자동화를 심지어 하고 나머지 어려운 20%의 태스크를 사람이 대행해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바쁜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는 모두가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AI 어시스턴트가 진정한 의미의 AI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AI가 캘린더 일정을 조정해주는 정도에 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좀 이제 자동화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진화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듣다가 드는 생각은 사실 저는 이런 게 이제 뭐 챗GPT 같은 LLM 서비스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관점에서 LLM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동시에 그 일을 시킬 때마다 내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UX가 과연 최적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이트는 그런 데 있어서 좀 강점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강점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도 집에서 이제 구글 홈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쓰면서 이제 그 보이스로 컨트롤하는 걸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키는 게 귀찮게 되면은 시키는 것 자체가 일이 된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이트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결국 저희는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연락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곳이 저희의 정체성이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메일이든 노션이든 슬랙이든 나아가서 추후에는 문자 메시지 카톡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딸깍 정말 버튼 하나 누르는 형태로 누군가한테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회사 구성원한테 시키거나 심지어 자동화는 AI 어시스턴트한테 시키는 방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제가 조금 더 정말 판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정말 이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는 지금 예시로 만들어 놓은 저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굉장히 큰 버티컬 비즈니스입니다. 집으로 우유 주문하기, 사실 쿠팡에서 오는 새벽 주문하기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요. CES 숙소 예약하기, 아고다 같은 이제 부킹 서비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들을 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만약 미래 AI 어시스턴트를 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을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입니다. 이 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돌아가게 됐을 때 쿠팡에서 주문을 하고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게 되는 형태가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이 AI 어시스턴트에 연결되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것은 어쩌면은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이 있지만 앱들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앱스토어에 이제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여기 AI 어시스턴트에서 발생한 주문에 대해서 기존 비즈니스들이 레비뉴 쉐어를 하는 형태로 세상의 비즈니스가 재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비단 저희만의 매출은 아니겠지만 AI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게 되는 비즈니스 포텐셜의 매출은 조 단위가 아니라 수백조, 수천조 단위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매를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쿠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이트에 넣어놓은 그 태스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쿠팡에서 뭐 API가 연동이 돼가지고 주문이 되는 약간 이런 미래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랙이랑도 비슷하게 되는데 슬랙에서 수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슬랙에 달라붙는 API 생태가 만들었던 거고 수많은 비즈니스가 달라붙는 거인 것처럼 결국은 한 명의 유저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이 사람이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겠네요. 해야 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바로 달라붙어가지고 익스큐션 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연결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GPT도 모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투자를 잘한 것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 방황하고 있는 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이제 ICP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플래닝 툴을 내년 1월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마도 프로덕트 헌트에 이제 런칭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이제 슈퍼휴먼의 가격이 거의 30불의 가격입니다. 월 30불이고요. 10분 가격은 아니지만 이제 유저들의 인터뷰를 해봤을 때 4시간을 하루에 한 일주일에 1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월 30불? 진짜 싸다. 충분히 싸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비싼 객단가로 돈을 받는 거에 성공하는 한국의 B2C 사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저희가 B2C 사스 투자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서 충분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오프라이트의 회사 소개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계신 미래에 대해서 AI 에이전트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